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22번째 시간, 오늘 고려 정치사 세 번째, 바로 무신의 시대.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무인, 뭘까요? 그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사 세력이고요. 무인인 신하들, 무신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들을 무인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이 무신이 100여 년 동안 정권을 잡는 시대를 우리가 무인시대 혹은 무신정권기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바로 전 시간까지 우리는 문벌귀족 사회가 엄청나게 강하다, 난공불락의 성과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건을 비롯한 호족이 세웠던 나라에서 문벌귀족 사회로 재편이 되고, 이 문벌귀족 사회가 쭉 이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모순으로 말미암아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요. 비록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무신들이 등장할 만한 이유는 어딜 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문벌귀족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 너무나 스펙터클한 이 고려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봅시다.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기억하시죠? 여러분, 난이 일어났어요. 서경으로 본인들끼리 막 가가지고 나라 만들었어요. 이거를 1년 넘게 진압했어요. 이런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진압하고 싸우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쵸, 무신 세력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벌귀족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고 장수고 총망받고 덕망이 있고 해도요, 나라의 가장 높은 국방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는 바로 무신이 아닌 문신들, 즉 문벌귀족 중에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거란과의 전투하면 떠오르는 강감찬, 여진 하면 떠오르는 윤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김부식,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명 다 문벌귀족들이에요. 문신관료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신들은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시과에서 지급하는 토지의 양도 달랐고요.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폭도 달랐고요. 사회적인 인식과 인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때, 고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던 정중부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중부의 수염을요, 누가 태워버리느냐?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워버려요. 이거는 그 당시 고려의 장수에게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에요. 그런데 이 김돈중이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문벌귀족인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이런 짓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거는 정중부입니다. 단적인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 고려의 왕이 아주 자주 야외 피크닉, 야외 소풍을 나가는 걸 좋아했던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소풍을 가는 거죠. 근데 왕이 소풍 가면 그냥 도시락, 김밥 싸갖고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줄이 호위병력이라고 해서 더워 죽겠는데 군인들, 즉 무신 세력들은요, 경호해야 되고요.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또 왕과 함께 즐겨야 되는 신하들까지 해서 대규모의 인원이 출타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자주 나가요. 1년 12달 자주 나가요. 그러고 나서 나가면요, 이 무신들은요, 하루 종일 보초 쓰면서 거기 경호를 담당하고요. 문신 관리들과 내시와 측근들이 촥 앉혀놓고 왕은 아주 질펀하게 놀고 신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융을 즐기다가 무신 중에 굉장히 높은 이송이라고 하는 연로한 장군과
그 다음에 아주 쌩쌩한 한 사람을 1대1로 격투를 붙여버려요. 이걸 수박이라고 합니다. 이 수박을 하는데 아무리 장군이어도요, 연로한 이 이소홍이 이 젊고 막 근육질의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엔 이소홍이 나가 떨어지죠. 그랬더니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있던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참 나이도 많은 이소홍의 뺨을 막 후려 갈기면서 모욕을 줬어요. 이소홍은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왕과 모든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사의 내용이에요. 정중부가 이 꼴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이소홍이 무관이나 벼슬이 엄청 높은 상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모욕할 수 있냐면서 열받았고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결국엔 이 보현원에서 그동안 모든 차별과 억압과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었던 무신들은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문신과 내시와 왕의 측근들을 제거하고요, 그 왕은 폐위시켜버리고요, 새로운 왕을 옹립시키면서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니 이게 무신정변 1170년의 그날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믿기 어렵지만 자그마치 100년, 1270년까지 바로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다만 이 무신 집권기는요, 지도자는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정중부였다가요, 경대승이었다가요, 이의민이었다가요, 최충원이었다가요, 이렇게 지도자는 계속 바뀝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하극상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무신들이 집권을 해서 쭉 가면서 1270년까지 있었던 이 시기를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하고요. 이들은 정치 경험이 많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도자들이 계속 자주 교체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특히 초기에는요, 중방이라고 하는 회의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전개가 되다가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을 이어서 정권을 잡은 최충원 대에 이르게 되면 최충원은 교종도감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기구를 만들어서 이 교종도감을 중심으로 정치를 장악하게 됩니다. 쭉 연결이 되고요.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요,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치해서 인사권까지 장악하면서 정권을 연결해 나갑니다. 이들은 사실은 언제 또 권력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변에 자신들을 경호하고요, 자신들을 지켜주는 세력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력 기반을 우리가 도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100여 년간 유지한 이 시기가 고려 왕조 시대에 있었구나.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구나. 무신집권기, 무신정권기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어렵게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면, 그리고 100년이나 간 정권이라면 이들이 조금만 더 사회개혁의 비전도 좀 제시하고 자신들도 서러웠던 시기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도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지를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은요, 대부분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이 권력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독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농장을 막 소유하고 남의 땅 뺏고 백성들 탈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나마 최충원 때 조금 정치면에 있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 최씨 정권도요, 몽골의 대군의 침략 앞에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쟁을 지속합니다. 허나 자신들만 강화도로 옮겨가서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했던 거고요. 몽골의 침략 그 몇십 년의 시기 동안 이 한반도의 백성들은 몽골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무신집권기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를 공부할 때는요, 두 가지 팁입니다. 하나는 이 무신정변 이후에 이 무신집권기를 이끌고 간 그 지배자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 권력의 기반이 어디였는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대외관계사와 연결해서 이 몽골의 침략 당시 이 무신집권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그들의 항쟁,
그리고 진짜 항쟁의 주체였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무신정권, 무신집권기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고려 정치사 세 번째 시간으로요. 고려의 세 번째 지배층 무신정권, 무신집권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저는 정선아였습니다.